면접을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세 달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심지어 졸업 후에 6개월 완성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제가 좀 여러분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좋은 반응도 있고 뭐 좋지 않은 뭐 비판의 글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메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저는 그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가 줄 수는 없어요.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또 현직의 대학 교수로 있고 실제 경험한 내용, 실제로 오늘 또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혹시라도 제가 그 사이에 바뀌었나 해서 많이 물어봐요. 어려도 제가 공기업 KT 합격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강의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요. 전혀 이상이 없었고 틀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강의를 쭉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하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취업 자료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카페에 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카페에 있는 내용이랄지 남이 했던 내용은 형식만 참조하시면 돼요. 지금 대학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2년제는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30개에서 120개 정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지원 프로그램 속에는 물론 토익 강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학에서 모든 우리 대학생들 전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거나 너네들 알아서 취업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그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여러분의 대학을 믿고 다니는 대학을 믿고 대학의 교직원을 믿고 교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취업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던 시대는 지났고요. 지금은 그런 스펙으로는 절대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운 좋게 취업을 해도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실습을 하지 않고 기업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안 가본 학생들은 자꾸 눈이 높아져요. 아, 내가 토익 900점인데 그래도 뭐 지방대학보다 낫지 않을까? 아, 내가 서울대 스카이대학 나오고 뭐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오히려 브라인드 채용을 함으로써 직무를 더 많이 봐요. 직무를. 그러니까 절대로 직무를 알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10대 스펙, 10대 스펙으로 준비를 해야지 인터넷, 유튜브, 카페, 블로그에 떠도는 윈글, 현혹되는 글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직무를 발굴하여 여러분의 직무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방송 보니까 어떤 학생이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내일 면접 인터뷰인데 뭘 물어볼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은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뻔한 거예요. 당연히 직무를 물어봅니다. 직무를 물어보는데 직무를 답변하면은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직무 답변을 못하면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열애로 가는 겁니다. 면접을 오래 준비한 사람은 자기 주특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특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해라. 면접에 3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 공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동일합니다. 첫째,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바로 지원 동기가 되고요. 지원 동기가 되고 우리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주력 사업에 대해서 트렌드를 알고 있는가. 배경을 알고 있는 건가. 이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이게 무엇이 뭐죠? 직무예요, 직무. 그러니까 직무를 말을 하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진짜로 능력이 있는 염리를 검증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 서류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남은 것을 보고 베끼거나 한 사람 일단 면접에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어떤 이유든지 면접에서 그게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면접위원은 5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복수로 면접을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1차, 2차로 나누는 이유가 그런 편견과 약점이랄지 강점을 파악을 하고 그걸 서로 면접위원끼리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을 그렇게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동아리로 하셨습니까? 에피소드입니까? 경진대회입니까? 캡스톤 디자인입니까? 교수 과제입니까? 근로학생입니까? 단기 현장 실습입니까? 장기입니까? 창업 경진대회입니까? 인턴십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인턴십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직무를 혼자 하셨나요? 물어봐요. 이건 거의 안 물어보지 않지만 혼자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안 했다는 전제하에 당신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한 내용과 이 2번하고 자, 회사가 나오고 그래서 직무를 준비했고 근데 직무를 혼자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미 면접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둘 이상 했을 텐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당신 한 역할이 뭐냐? 여기서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어떻게 일을 못했냐? 어떻게 일을 잘했느냐? 그 솔루션,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할을 보는 거예요. 당신의 역할, 조직력. 그래서 동기, 직무 수행 능력, 조직력을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예상 질문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야 돼요. 자, 직무가 더 중요하다겠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NCS 면접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직무하고 인성이 있는데 NCS는 직무 수행 능력이 되는 거고 공통 인성은 뭐예요? 직업 능력이 되는 거예요. 10개 분야 중에서 한두 개 분야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두 개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지원 직무에 대해서 면접위에서 20일 완성, 40일 완성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 있는 질문 내용을 다 총망라한 학원 가서 면접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제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지 각종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질문 내용을 다 응답할 준비를 해가 논문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뭐가 중요하다고? 1번이 더 중요해요. 1번이 통과돼야 2번을 물어봐. 그러니까 1번이 통과가 안 된 사람은 대충 질문을 해요. 근데 이 학생은 이 응시자는 내가 답변을 다 아는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모르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모르는 질문도 있지만 모르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괜히 회사의 인식만 안 좋아져요. 그 사람 어차피 탈락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탈락될 사람한테 굳이 회사에 나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좋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뭐라 하냐면 나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무를 모르거나 직무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면접을 들어가서도 안 되고 100%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